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프리티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름하여 다시 찾아온 Q&A. 선생님 같이 호해주세요. Q&A를 생각해보니까 좀 오랜 시간 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랬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쌓였어요. 그럼 선생님, 오늘 많은 분들의 궁금증 해결해줄 준비 되신 거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할게요.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고고고. 하나, 둘, 셋. 별걸 다 시고. 고고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38주피코스님. 한전 요즘 계속 바닥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냥 헐이다. 헐. 한전은 손절하는 종목 아니에요. 10,000원이 보합이에요. 한전 선택했다는 자체가 그거를 무시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기준을 세우세요. 한전은 한전은 매매 손절하고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아니다. 비슷한 거 KT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사셨죠? 1년 동안 주무세요. 1년 동안 주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오히려 적립식 하거나 제가 큰 자산가들한테 요새 한 종목당 10억 이상 살 종목들 삼성전자 SK는 싼 사줘요. 한전 사죠.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첫 번째 전력요금 인상 반드시 합니다. 안 한댔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 금리 인상하고 물가 상승하고 그럼 다음 정부 때 해. 그러니까 1년 안에 합니다. 인상 그 에너지 보고 이런 것들을 한국전력을 연봉으로 보는 거야. 연봉으로 보는 거. 이런 거를 무슨 일봉이나 이런 거로 봐. 그럼 이거는 사놓고 단기적으로 막 움직일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 호흡을 기다리시면 그 종목 잘못 선택하신 거야. 그러면 약간 정책 관련주나 오히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비트 컴퓨터 끝내주고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 테마주나 이런 것들 선택하셔야 돼. 근데 한국전력을 선택했다는 거는 약간 마인드가 밑에 보수적으로 깔린다는 거야. 무의식증이든 나는 좀 불안하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을 믿고 시간으로 승부를 보세요. 그러면 한국전력은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그렇지. 1년에 한 번씩 배당받고 그 다음에 최소한 봐봐. 월봉 우리가 똑같이 고점 얼마야? 63,700원 놓아놨냐? 너무 15,000원. 이 끔찍한 하락의 반 정도는 4만원 정도 돼. 시간의 반, 가격의 반. 우리가 그러니까 4만원 dob할 때까지 묻어두자. 묻어두세요. 손절 노. 그리고 2자에서는 무조건 계속 적립식이든 뭐든 사자. 그리고 3자 들어가면 거치식으로 가자. 그리고 치고받고는 한 35,000원, 33,000원, 35,000원 오면 KT 팔았다 샀다를 반 정도 뭐 갑자기 뭐 카지노 각도 나오든지 이러면 해보자. 이런 호흡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성동철님께서 기후 관련해서 왜 농심인가요? CJ제일제당은 왜 아닌지 궁금해요. 아니 뭐 제일제당도 돼요. 오리온도 되고 뭐 삼양식품 되는데 위치나 라면값이나 뭐 해서 나는 농심 선택했을 뿐이고 나는 삼양식품 할래요. 나는 오리온 할래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심이 그나마 뭐 연봉이나 월봉 보면 그러니까 쌀 때 사는 개념으로 주가가 우하향에 옆으로 행보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작년도에 롯데 칠성이나 이런 것들 보는 것 같거든. 롯데 칠성?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꼭 농심만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바나나TV님, 한두 달 전에 말씀하신 시멘트 주 있잖아요.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거 건설주처럼 주도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주도주. 뭐 요새 뭐 해저터는 떴어요. 건물 졌어요. 아파트 졌어요. 하나도 짓는 거 할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3년 주도주 같아요. 시멘트도요? 시멘트도. 그런데 한일현대시멘트는 이게 좀 품절주라 무겁게 가. 그리고
시작은 2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이미. 그래서 2만 원에서 4만 원 지금 조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정 과정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 이렇게 하니까 한해현대시멘트도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호흡의 종목이지. 그리고 우리가 시멘트 하면 대장 부산산업, 한일시멘트, 삼표 시멘트도 있어요. 삼표 시멘트는 저 밑에 싼 주변주. 그러니까 위에서 우량주로는 부산산업,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비싸. 그 다음에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요 네 가지 중에 난 시멘트만 할래. 그럼 여기서 중심 종목 잡고 트레이딩 하실 거는 삼표시멘트. 요런 거는 시간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현대시멘트는 35,000원, 45,000원 보합. 마음의 보합. 그리고 45,000원, 55,000원 트레이딩.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움직일 종목이지. 때가 오면 움직이겠죠. 나는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빛나나 님이 플러스 계좌가 목표가 기다리다 곤두박질 치면서 처음 제자리로 오고 나니까 너무 아쉽다고. 그때 매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아까 네 질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어느 선 깨면 나는 이 수익을 내 거를 일단 챙겨놓고 다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라고요. 먹었던 거 본전되고 먹었던 거 본전. 그러면 그거는 트레이딩 어떤 호흡에서 나는 이 정도의 변동은 무시하겠어 라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뭐 이거 먹었다 깨졌다 난 무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간 위치가 높아. 그럴 때는 끊는 단가를 정해야겠지. 근데 선생님, 제가 매매를 해볼 때 제일 애매한 게, 예를 들어 한 10% 수익이었어요. 이게 좀 뭐 8%, 7% 왔다 갔다 하기 괜찮은데 한 5%, 4% 내려오면 그때 지금 끊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산 게 플러스 20은 마이너스 20 될 수 있어. 바닥권에서 산 게. 이렇게 떨어져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 20은 언제든지 마이너스 20도 될 수 있어. 바닥권에서의 패턴은. 그리고 이게 이제 50%가 쌓였어. 그럼 이게 더블 갈 수 있거든. 그런데 50%대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수익 관리라고 표현하겠지. 이거를 철저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라든지 이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라든지 차바이텍도 29,000, 30,000원에 30%에도 끊어갖고 이번에 밑에 다시 산다든지 이런 스킬이 왜 필요하냐면 어디까지 갈지는 시연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변동은 급하게 갔다가 전체 시장이 붕괴되면 중심도 같이 따라지는데 이 변동성은 각각 종목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그건 못 맞춰. 의외로 변동이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변동 줄 때 또 악재까지 나와서 더 tum에 나올 때도 있어. 그런 것들은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이 훼손되는 분위기일 때는 초기에 일부 반이라도 그걸 현실화시켜 놓고 언제든 다 사면 되거든. 수익이 훼손됐을 때는 일부 비중이라도 좀 챙겨놓는 게 좋다. 하지만 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마이너스 될 때는 나는 이미 바닥권에서 생각보다 더 빠진 거 아니야. 거기서 난 더 사.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추우세요? 아니요, 안 추워. 네, 이어서 다음은요. 석희진님께서 선생님께서 읽고 계시는 호스피탈의 이해라는 책 어느 출판사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써주셨어요.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백산 출판사네요. 백산. 제목은? 백산 호스피텔리티 산업에 그러니까 병원 허스피탈하고 그 다음에 호텔 그러니까 병원과 호텔의 콜라보. 제목이 호스피탈의 이해가 아니라 호스피텔리티 산업의 이해입니다. 여기에 호텔, 병원, 카지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롯데 관광개발 드림시티 막 하고 할 때 내가 27,000원 이제 때리라고 그랬지. 그거 14,000원, 15,000원, 17,000원 해야지 왜 21,000원, 2,000원 하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타이밍 잡고 근데 미래 성장성은 계속이야.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코로나 뭐 요새 또 더 강화되고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뭐래서 다시 조정하지. 그러면 오히려 카지노 업체, 근데 현대백화점
오히려 역발성적으로 여기까지만 빠져라 그러면 떨어질 칼을 잡겠다 같이 그런 어떤 스킬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 병원과 호텔 플랫폼은 이제 이런 것 같아. 이 지금 코로나가 사람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에서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성장 산업이 바이오? 오래 살게 만드는 거. 내가 전에 내가 두 가지. 기계를 만드느냐. 생체 한 100년에서 150년. 나는 기계는 되고 싶지 않아. 저 기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복잡하게 시간을 넣으면 이제 창발의 시점이 한 10년 후에는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웬만한 당뇨병이나 웬만한 그 재생의학 줄기세포가 급격하게 발달돼 갖고 한쪽은 무슨 인공관절 이렇게 해서 약간 기계화 만드는 발전 속도도 있지만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뭐랄까 생성시키겠다는 기술이 돼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까지 교체를 해주는 교체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일면 노화도 억제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굉장히 무시하게 발달할 것 같아.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그런 기업의 선도 주자를 우리가 차병원 딱 선택해서 하는 거고 재생의학, 줄기세포 그리고 병원과 호텔의 콜라보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가는 것도 플랫폼이잖아. 병원 약국 플랫폼. 이런 것들이 성장 산업이 아닐까. 괜히 이상하게 적자 내면서 자원 조달해 갖고 무슨 항암, 임상, 삼상, 노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 조달 안 되니까 이제는 또 앞으로 감독원에서 그 전환사채 조건 굉장히 강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다가 자꾸 빨아들일 그 돈 이때 조달해야 돼. 그럼 갑자기 짱돌 나온다고. 유상증자 짱돌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 성장 산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재생의학 그게 앞으로 10년에 큰 방향성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연결해서 지영님께서 차바이오가 다른 바이오와 다른 차이점이 뭔가요?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건 다른 바이오들이랑 동일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차바이오가 다른 바이오와 다른 점은 그 미래의 성장성, 미래의 방향성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호텔식 병원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했고 카타르, 호주, 캘리포니아 이미 해외에다 진출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만 하면 돼. 민영화 사이클 가면 이게 갑자기 엄청난 큰 성장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2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선생님 민영화는 건강보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법적인 여러 가지 또 의사들의 반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가게 돼 있어. 시기만 걸릴 뿐이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을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잖아. 그리고 이 회사들이 먼저 하려고 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차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요. 조유열님께서 롯데 레탈이나 호텔 롯데 상장 시에 롯데 지주, 롯데 리츠가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롯데 쇼핑도 수혜주로 묶이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냥 대주주 연결고리 보면 롯데 렌탈 대주주가 누구야? 롯데 쇼핑. 응? 그거 다 뒤져보라고요. 응? 그리고 호텔 롯데 상장 때까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롯데그룹은 아직 발동도 안 걸렸어. 지금 그 한국전력 같은 하루 1년에 한 번씩 봐요. 근데 이게 선생님 최근에 이 롯데지주도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 4만 원 선 깨면 일부 빠졌다가 다시 사고 하는 라인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 툴을 쓰시든지 나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볼래든지 이건 전쟁터에서 본인이 결정하셔야지. 롯데그룹은 나는 저 다른 뭐냐 호텔 롯데 IPO. 그때까지는 나는 안 봐. 아 예. 안 봐.
그럼 선생님이 이게 뭐 이베이 인수전 실패한 거, 뭐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한 거 그런 영향이 있겠지. 빨리 하는 거면. 그러면 가는 길에 돌아서 가기도 하고 모아서도 가고 뭐 하겠지만 방향은 뭐야? 자금 조달해서 담보가치 높여갖고 채권을 주식에 돌리고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신동희 회장님. 그러니까 그 방향은 저기 뭐 이게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 나올 때까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이번에 그게 돼야 되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가는 목표는 아직까지 뭐 그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이걸 털고 뭐 그럼 그거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지. 내 성향과 맞지 않은 종목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롯데그룹 선택은 그냥 호텔 롯데 IPO까지 잊어버려라. 수면제 드시고. 그리고 언제 대응하냐? 갑자기 카지노가 또 나올 때 대응하는 거야.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뭐 30, 50%씩 카카오 게임이 확 가버려. 오히려 그때 대응하세요. 네. 상승했을 때.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기야 북글까님하고 바른 필라테스님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우리가 하나종합화학 IPO를 보고 하나솔루션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IPO를 안 하고 좀 돈을 기분 정도가 갚아버렸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초기 조건이 좀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그건 빠져나오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그건 초기 조건이 이런 게 초기 조건이 변경된 거야. 그럼 나는 다른 걸로 갈아타세요라고 하겠어.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갖고 지금 같이 떨어지는 건데 다른 뭐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다른 걸로 가갖고 이게 초기 조건이 필요하거든. 그래야 뭔가 끌게 할. 오히려 그러면 얘네들이 그거 갚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방산이나 우주항공에다 집중하려나 봐. 니콜라를 털어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상장시키는 에너지는 후퇴된 거고 전략상으로 그럼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건 초기 조건이 훼손된 겁니다. 근데 선생님 하나솔루션은 또 그 형제들의 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면 하나솔루션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1년의 시차가 3년으로 늘어진 거지. 초기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만 3년 본다 그러냐. 근데 나는 바꿀래. 다른 쪽으로. 그럼 우리가 항상 말하는 주도주. 중심으로. 근데 주도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같이 조정을 아니 이번에 조정 제일 많이 받는 걸로. 현대로템이나 뭐. 제일 많이 받는 걸로. 고점 대비해서 제일 많이 빠지는 중심으로 갈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인경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쪽징 무슨 뜻인가요? 오를 때 따라 붙는다는 뜻인가요? 라고 써주셨어요. 우리 쪽징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세력들 옆에 따라 붙는 거지 오르는 데 따라 붙는 게 아닙니다. 쪽징 종목 오를 때 사주지 않잖아요. 옆으로 기고 떨어질 때나 길목 지키기로 사주고 주가를 그 가격을 쪽징 붙는 게 아니라 종목에. 쪽징이라고 그러면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문 기사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 일본 말이라서 한데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이니까 다른 말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입에 안 붙는다고 쪽징 쓰시잖아요. 따라 붙기. 따라 몰래 숟가락 얹히기. 괜찮다. 숟가락 종목. 숟가락 얹히기. 그러니까 그냥 세력주들에서 이 바닥에 제 업력으로 좀 센 애들이 있어요. 그냥 걔네들이 이런 핸들링하는 종목을 제가 쪼칭 종목을 그러는데 그냥 숟가락 얹히기. 그동안 했던 게 코렌텍, 만졌지. 최근에는 하이비전도 해서 17,800원대 털고 나와라 그랬고. 그러니까 쪼칭 종목은 약간 사모펀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력 있는 종목. 그냥 사모펀드, 그냥 부티크나 그냥 일반 수준이 아닌 조금 파워맨들의 종목. 그러니까 파워맨들이라고 해서 주가를 급등시키지 않아요. 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다를 수도 있어. 주가를 올리는 거는 기업 사냥꾼에서 이거 뭔가 이득 어떤 일정한 선에서 지배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화살이 있으니까 그냥 그 종목이
뭔가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경우에 한번 숟가락 얹히는데 어떤 거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다를 때는. 그래도 일단 급등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이런 것들은 한 종목 집중하면 안 돼. 한 10% 정도? 10%가 딱 맞아.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뭐 트레이딩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요. 카카오 게임즈 너무 급등해서 넷마블이나 코웨이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써주셨네요. 지금 그 전략 세웠잖아. 70% 팔아갖고 코웨이 넷마블로 가라고. 이미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끝? 끝. 다음은 코카콜라님. DLENC 추가 매수하려다가 저도 이럴 때 있어요. 추가 매수하려다가 매도로 잘못 눌러서 다 팔아버렸어요. 몇 분 뒤에 바로 상승해서 못 샀는데 혹시 우선주로 갈아타서 사는 안 건 돼. 어떨까요? 우선주는 아니야. 그냥 DLNC 다시 사놓으세요. 왜요, 선생님? 아직 게임이 안 공주가 끝나네. 가면 우선주도 가잖아요. 근데 우선주는 건들지 않더라. 우선주는 뭔가 분쟁이 나야 돼. 한진칼 우선주. 뭐 이런 데 뭔가 호텔신라 우선주. 근데 선생님 그 SK 그때 우선주들 게임 디스커버리 우선주 막 이런 거는 분쟁이 아니라 이슈로 인해서 더 크게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분쟁이지. 부부의 아, 전쟁에서 가장 큰 분쟁이지. 반이 뜯기는데 분쟁이었어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우선주 안 되고 DLENC로 다시 가시라라고 코카콜라님. 주피터 4007님. 아시아나항공 물려있는데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편하게 딴 걸로 가시는 딴 데서 싸우시는 딴 게 항공주? 항공주보다 그냥 지금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플랫폼 할 게 얼마나 많아. 지금 산업은행에서 대한항공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그 중국 좀 따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합쳐. 완전히 대우건설로 넘겨. 까라메 까.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노상 속상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항공 중심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빠진 대한항공 오히려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네. 근데 나는 아시아나항공은 그냥 엑시트 하라.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네. 다음은 오리온 우 선생님 알기 전부터 물려있던 종목인데 이제 추천 안 하시나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요즘 말씀 안 해주세요. 유유. 1년에 한 번씩 할게요. 오리온 농심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주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내적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안 해주셔서 슬프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할게요.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할까요? 오리온 농심. 오리온 화이팅! 이러면서 오리온 화이팅! 화이팅! 이현일 님도 마찬가지로 오리온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기다리지. 네. 오리온 같은 게 지금 주리님도 처음 오시는 분들 위치가 제일 좋아요. 징글징글하니까 매기 좋은데 월봉 보면 끔찍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주린이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라고. 나는 실력은 안 되는데 날라가시려고 그래. 저 옛날에 KT로 손님께서 처음에 KT 말씀해주고 샀는데 안 가가지고 어떡하지 하다 나중에 50원 뛰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50원 오르면 매도하고. 근데 수수료만 나가. 그걸 왜 그러냐? 아이고 뭔가 팔았다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100원 더 올려서 팔았어. 근데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진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빨리 불리고 싶은 거. 맞아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데 빨리 수익은 났으면 좋겠고. 그건 누구나 다 그 마음들은 주식하는 분들은 다 똑같아. 주린이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 네. 나는 성공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를 때 용감한 거야. 저 그때 미수도 해봤잖아요. 모를 때. 울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시야차가 없이 마시고요. 그냥 오리온을 선택하셨으면 초코파이 많이 드시고. 그래요. 닥터유 드시고. 그리고 그냥 일에 열심히 하다 보고 6개월에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한국가 쓰고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국전력 같이 짚어드렸고요. 선생님 이 부분 부산산업 끝났나요? 심수님이. 근데 이거 선생님 품절주잖아요. 아직 안 갔죠? 시작도 안 했죠? 아, 시작도 안 하고 요번에 부산산업도 요거 아까 4등분 법칙에 올려놓은 거 부산산업 아닌가? 네, 여기 있어요. 있다. 부산산업 10만 6천 원과 16만 5천 원의 중심값은 13만 6천 원, 75% 능선 15만 원, 15만 원만 지지해주면 다음은 18만 원, 최종 목표 20만 원 이렇게 잡겠습니다. 부산산업은 발동도 안 걸었어요 아직.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15만 원을 지지해주냐 13만 5, 6천 원까지 눌렀다가 하느냐는 전체 시장이 결정할 거고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시고 지수가 3,100까지 빠지고 환율이 가면 얘도 용변인 적이 없어. 13만 원 딱 흔들었다가 하고 15만 원 잘 지지해주면 다음은 고점도 때 만 원씩 움직인다 이거는 팍 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20% 움직여. 그날 땡이야. 근데 선생님 품절 주면 팔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할 때 팔아야 돼. 이런 종목은 20% 움직이거나 상한가 칠 때 비율 매도해야 돼. 품절주는. 상한가 쳤어. 다음날 팔아.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날 수 있어. 이게 품절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네요. 수익이 났을 땐 급격하게 막 많이 올라가는데 팔기 좀 힘들 수 있다는. 전에 경험하지 않았어? 호텔신라 우선주 14, 15만 원에 놓치신 분 순식간에 9만 원 역부 있죠 그냥. 거품처럼 빠졌어요. 그런 거 같은 겁니다. 품절주는. 네, 다음 선생님 마지막 질문. 분할한 LX가 기존의 LG의 30%만큼 선생님 커진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LG 하우시스 이름 바뀐 LX 하우시스는 시총이 얼마 정도까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LG의 30% 계산하면 되겠죠. 선생님 조금 LX 하우시스 또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것도 사등을 해서 이제 오히려 10만 원을 강하게 지지하더라. 굿자 보면 계속 사고 최종금은 20만 원인데 근데 문제는 주가를 높여서 사이즈를 키우면 좋겠는데 합병시킬 수도 있어. 뭐랑요? 딴 거 계속 사이즈 키우는 거를 주가로 높여서 높이는 방법이 있고 M&A 해갖고 높이는 매출단을 높여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LG 하우시스를 집중하는 이유는 LX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LG 마그마 같은 사업 구조로 키울 것 같다. 구본준 회장님의 주력 기업이 될 것 같다. LX 하우시스가 다른 것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하나하나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또 저희가 도와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세워볼까요? 다음 주는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까요? 반등. 근데 문제는 한 달 동안 요동치는 자. 요번에 한번 급락은 맞았잖아. 그럼 반등을 주지. 그러다가 또 죽어. 반등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뭔가 그 불확실한 여러 가지 변수, 중국, 홍콩, 환율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서 실적단들 발표가 다 끝나야 돼. 그럼 8월 중순 되면 코스닥까지 다 거의 끝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연말장에서 새로운 환경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딱 3월달, 4월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요? 3, 4월달도 그랬거든. 1월달 고점 치고 900대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뭐 끝났다 아니다 뭐 난리치면서 3, 4월 동안 기간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7, 8월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7, 8월 달은 중심 종목 집중하자. 그리고 게릴라 전투. 올라가는 거 추세로 가는 장 아니고 짧게 안타 치면서 조절해야 되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나 실적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건 8월 중순 그 정도 봐요. 지나고 보면 다 올랐는데 그 시점에 못 견디고 털리면은 또 수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물어듯이 반 던졌다 샀다 이동했다 하면서 이 2달간의 시간을 한번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국제 유가는 이제 고점 치고 또 하락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체크할 건 환율 변동성하고 나스닥만 체크를 하면 되나요? 환율 변동성이 제일 위험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애들이 홍콩 쪽하고 같이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이 공격이 방어가 되거나 끝나야 돼.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7월, 8월장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하락한 상황에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